이번 이야기는 모닝님이 트럭 운전을 하며 겪어나가는 일상 이야기로 어찌 보면 이민 생활의 한 단면이 될 수도 있는 언어로 인해 권리도 포기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당당히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좀 더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다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예. 아,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어, 굽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라고 그래야 되나? 어,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이민 생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예.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에 살면서 이렇게 뭐 언어적으로 뭐 유창하신 분들은 딱 그 논리 있게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조금 언어적으로 어눌해지면은 주눅이 든다고 그러죠. 예, 힘이 약하거나 그럼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예,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데 왠지 주눅이 들게 되죠. 저도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좀 겪었기 때문에 어, 어.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 살아온 사고방식에 의해서 뭔가 잘못될까봐 막상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꾹꾹 누르면서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이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신감 있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직업에 빗대어서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어, 한 3주 지난 것 같아요. 3주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짐을 상차를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짐을 상차했으니까 테네시에서 출발하면 내일 돌아가는 거예요. 상차를 하고 한 2시간 달렸나요? 열심히 가야 이제 내일 저녁에 들어가니까 중간에 세우고 자고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메시지가 딱 날라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드라이버와 스위치를 혹시 해줄 수 있겠냐. 스위치라 함은 제가 달고 있는 트레일러를 상대방 트레일러 드라이버한테 주고 트럭 드라이버한테 주고 저는 그 트레일러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이제 특히 이제 오너 오퍼레이터들은 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 소속으로 일은 하지만 회사하고 컨트랙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회사에서 주는 일만 소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 뭐 소속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깊지는 않겠죠. 근데 회사 소속으로 된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는 드라이버들은 그분들은 회사 소속이니까 회사에서 그냥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 현실이죠. 근데 이제 오너는 좀 나한테 유두리가 좀 있어요. 내 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도 투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에 있던 회사도 그렇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야 뭐 3, 4년마다 새 트럭을 바꾸는 이유 중에도 하나겠지만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장비를 점검도 잘 해야 되지만 장비가 노후화되면은 차의 고장 확률이 빈도가 높아집니다.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마일을 많이 타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한 달이면은 2만 킬로 이상을 타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가끔 노후한 차들이 차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뭐 큰 문제는 미국에 내려와서 고쳐야겠지만 간단히 임시방편으로 만들고 회사로 돌아가는, 예, 돌아가서 캐나다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인건비도 미국이 좀 비싸고요. 또 환율 생각에도 미국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텍스가 이제 붙는데, 모든 서비스에 세금이 붙는데, 저희가 미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한 거는 텍스를 돌려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발생한 텍스는 사업자기 때문에 100% 돌려받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 수리하는 게 더 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차를 고치는 게 하루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면은 여기 미국에서 고치게 되면 숙박비가 날라가잖아요. 예, 호텔을 또 얻어야 되고. 근데 캐나다에서 고치면은 집에 가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웬만하면 차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큰 고장 메이저급이 아닌 이상은 마이너급이면은 캐나다로 돌아가서 임시 조치를 하고 수리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세이브 차원에서도 그렇고 마음 편하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초이스도 없거든요. 바가지를 쓸 위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오래된 차들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막 차에 부속품을 잔뜩 갖고 다녀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혹시 스위치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는 뭔데?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한테 연락처를 줬는데 그 드라이버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드라이버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오너로 운영되는 팀 드라이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다니는 팀 드라이버인데 자기네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네가 지금 상차한 짐을 내가 가져가고 네가 우리 거를 딜리버리를 해주면은 안 되겠니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저걸 하면 하겠지만은 그러면 나는 하루 늦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수입 문제나 이런 거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회사에서 만약에 그거를 보상을 해준다면은 저는 해요. 근데 회사는 오너는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는 차에 문제가 생겨서 국경을 넘어와서 돌아갔는데 마일을 다 줬죠. 예, 그런 데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회사에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못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거야. 가서 빨리 하고 자기는 또 나와 있는 거야. 나도 오너야. 똑같이 너네랑.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참 도움이라는 거는 서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그 중고 트럭이나 헌 트럭들을 타는 사람을 위해서 새 트럭을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고 트럭 사는 사람들이 미안한지를 몰라요. 누군가한테 민폐가 된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 스케줄이 있고 내 페이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스케줄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중고 트럭 타는 사람들이 차가 고장이 나면 네 보고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짐이 급하면은 근처에 다른 트럭을 글러보내서 그 짐을 갖고 오게끔 하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고 트럭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지 그럴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3주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그냥 말았는데 어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어제 짐을 상차를 했어요. 짐도 아주 가벼워. 내린 데서 바로 실어줘서 바로 상차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요즘 좀 슬로우해서 제가 저거 했었는데 보통 여기를 그 테네시 코빙턴까지 거리가 15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오는 거리인데 하루에 못 오니까 토요일날 좀 나와서 일부 내려와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여기 와 잤는데 이번 주는 옛날에는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지금 말고 먼저 일을 할 때 대부분 스케줄은 일요일날 나와서
그렇게 테네시 쪽에 2,000마일, 그러니까 왕복 한 4,000km 되는 거를 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 저기 뭐야, 왕복 2,000km 되는 거, 2,000km 좀 넘는 거 갔다 오면은 주에 딱 3,000마일이 넘거든요. 그러면 딱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화요일 날 들어갔다가 집에 가서 10시간 자고, 우리 집 옆에 회사가 있어요. 자고, 그 다음날 하루거리 가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리고, 거기서 올라오면서 싣고 오면 딱 맞거든요. 그렇게 5일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5일 근무를 하다가 요즘 조금 슬로우해서 5일 할 때도 있고, 4일 할 때도 있고, 3일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요즘은 좀 그래요. 경기가 다 힘드니까요. 근데 이번 주는 일요일 날 나왔어요. 이제 다시 바빠져서, 한 트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트립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나왔는데,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새벽에 일찍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내려와서 아침에 딜리버리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움직이면 이제 또 10시간 자고 나면 2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24시간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맞추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이번 트립은 일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터키, 완전히 테네시 경기에 비슷한까지는 못 갔지만은 켄터키 주에 들어와서 최대한 온 거리가 1070km 타고 차를 세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차를 세웠는데, 그리고 거기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 시간에 딜리버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짐을 줘서 잘 됐다, 3일 만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는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집에도 일찍 가요. 그래서 이제 싣고 막 하이웨이를 탔는데, 회사에서 전화번호가 하나 띵 날라와요. 띵 날라오고,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모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